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 서브 페이지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첫 페이지를 작업한 다음에 서브 페이지 넘어갔을 때 바로 새롭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첫 페이지 있는 UI 중에 최대한 활용할 것이 있으면 서브 페이지에 그대로 반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브 페이지 넘어가면서 좀 준비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하고 이제 서브 페이지 HTML도 웹 버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미지부터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하고 필요 없는 거 좀 제거하고요. 중복된 것도 제거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용자가 올리던 관리자가 올리던 업로드가 되는 이미지에 한해서는 디자인이 이렇게 다양하게 왔지만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개발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그냥 한 개로 통일시키는 게 좋아요. 이미지 용량만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미지가, 그래서 이미지는 하나의 썸네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요 작은 이미지 하나 정도는 필요하고요. 큰 이미지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요런 이미지만 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전부 다 PNG로 받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 파일을 받게 되는데 각각 받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같이 받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네, 이곳에 다운을 받아주고, 그리고 압축 폴더를 열어줍니다. 바로 압축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클릭하면 이미지를 밀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3배 큰 이미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1:1 비율 또는 뭐 2배, 3배의 비율까지, 모발까지 생각하면 3배 비율까지 하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다운로드 받은 게 1:1 비율이기 때문에 이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명을 플러스가 아니라, 요 플러스가 어디서 나는지를 디자인을 봐야겠죠. 요거 더보기 쪽이네요. 그러면 btn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1번 같은 경우는 요 조그만 여기 올라가는 프로필이기 때문에 임시 이미지는 저는 골뱅이를 좀 사용합니다. img 프로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또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게 올라왔고, 자, 다음에 요 작은 이미지, 요 작은 썸네일이죠. 요것도 임시 이미지이기 때문에 임시로 이름을 주어지고요. 그리고 요 검색 넣어주고요. 자, 다음에 요 큰 썸네일이죠. 이것도 넣어주고, 요 작은 썸네일 한 개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는 이쪽 더보기이기 때문에 뭐 2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마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명을 처리하고 수정 날짜로 돌리시게 되면 정리가 되진 않네요. 이미 이름만 변경했기 때문에. 그럼 규칙을 찾아서 제가 어떤 이미지를 했는지 다른 것과 좀 다른 거, 이미지명이 좀 다른 것만 찾아서 가져갑니다. 네,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바꾸셨으면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그 이미지들을, 서치가 이미 있네요. 이미 있는 것은 이미지가 따로 있군요. 요 부분을 아마 검색 쪽에 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요 이미지는 그럼 따로 빼지 않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압축을 끄고요. 어차피 이미지 변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바로 HTML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dex.html에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index HTML에서 우선은 응용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선은 요 코딩된 화면까지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게 코딩 결과물이거든요. 헤더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색깔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치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메뉴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깔만 달라진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더는 고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비주얼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다른 컨텐츠로 대처가 됐기 때문에 헤더만 유지하는 형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index.html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저장한 다음에 serve1.html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index.css와 그리고 serve.css 그리고 style.css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style.css는 첫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전체 페이지의 공통 영역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인덱스는 인덱스 전용, 서브는 서브 전용만 들어가겠죠. 현재는 서브 페이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인데 요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mobile.css 사이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CSS 하나로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엔 헤더 빼놓고 모두 삭제할게요. 메인 부분 두고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S 정리를 좀 해야 돼요. index.css에 있는 것을 style.css와 좀 구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index.css를 style.css로 바꿔주고요. index.css도 다 같이 열어줄게요. 밑에 있는 게 index.css고요. 위에 있는 게 style.css입니다. style.css는 첫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공통이에요. 그러면 HTML부터 REM 설정이기 때문에 HTML부터 헤더까지가 서브 페이지와 헤더가 공통사항이죠. 색깔만 다른 것 뿐이지 대부분 같으니까. 그리고 비주얼부터는 첫 페이지 전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index.css에서는 비주얼 빼놓고 삭제해야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은 인덱스 전용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body와 body 애프터. 그래서 책을 깔았고 배경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자르기 하셔서요. 인덱스에다가 놓습니다. 안 그러면 서브 페이지도 요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폰트 정의는 스타일에 해 놓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전체 페이지 공통이고 이거는 서브 페이지 첫 페이지 공통입니다. H1도 이대로 두게 될 거고요. 서브 페이지 전용으로 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게 될 거고 헤더도 뭐 그대로 두겠습니다. 좀 색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서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정의를 하면 되거든요. 자, 각각 정의를 해주고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index.html에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index.html에 style.html, css가 필요하겠죠. style.css가. 그럼 뭐 인덱스 페이지 첫 페이지 보게 되면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자, 다음엔 이제 serve1.html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헤더만 살아있죠. 헤더만 복사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색도, 그림자도 들어가 있고요. 색도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index.css는 제거하고 index.html 제거하고 style.css에서 이제 서브 페이지를 제어할 거나 서브 페이지를 좀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H1 자체가 서브 페이지에서는 저 그림자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헤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흐림 효과가 6픽셀. 그림자가 이 색깔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서브 페이지 전용이기 때문에 style.css에서 이 부분은 style.css보다 serve.css가 낫겠네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곳을 건들게 되면 첫 페이지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CSS 하나 만들어서 serve.css에서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serve.css 가지고요. 자, 이곳에 style.css 보고 헤더에 자, H1 요소 바로 그냥 하나 잡았네요. H1 요소에는 박스 섀도우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x는 0이고요. y는 3픽트라고 있네요. x는 0이고 3픽셀. 3을 REM으로 정의를 하면 0.15 REM이 되고, 그리고 6픽셀 정도 0.3이 되겠네요. 0.3 REM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색깔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호버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색깔도 한번 구분해 봐야 돼요. 예, 호버하지 않을 때는 요 색깔 기억해 두고요. style.css에서 메뉴 부분 색깔은 같네요. 호버했을 때만 색깔이 달라졌죠. 밑줄은 디자인을 보면 자, 밑줄도 다릅니다. 그럼 색깔을 호버와 애프터 호버했을 때 애프터 자체가 달라졌어요. 서브에서. 그러면 색깔만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이 배경색과 텍스트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같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컬러를 복사하셔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바 색상도 넣어줍니다. 바꿔만 주면 되겠죠. 이 serve.css에서는 요걸 들어가겠다. 마우스 올리면 이런 식으로 색깔만 바뀌게 되게 해서 이런 거 작업하실 때 처음에는 많이 좀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반복해서 작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내가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거 그리고 분리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이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검색 부분인데 서브에서는 여기 검색이 여기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요 내비게이션의 요 검색 영역을 좀 살려둘 거예요. 그리고 검색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보면 요 아이콘까지 같이 있네요. 그럼 요 클래스 서치 부분을 서브에서는 보여지게 할 겁니다. 자, 그럼 mobile.css에서 클래스 서치를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를 봐야겠죠. 자, 클래스 서치 그래서 인풋 하나로 잡았네요. 내비게이션 인풋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mobile.css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체 페이지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모바일이기보다 웹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르기를 해서 style.css에 넣을 거예요. style.css에 넣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부분은 자, style.css에서 분명히 숨긴 게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none 처리가 됐죠. 그래서 요 서치 부분은 디스플레이 none이지만 serve.css에서는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이 될 거다. 다시 살려놓는 거죠. 이 부분에 있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좌측 우측으로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안에 아이콘 형태도 이 부분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좌우로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크기가 마진용 오토가 어떻게 되는지 되어 있네요. 이미 64.45가 마진용 오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그대로 플롯으로 했나요? 플렉스로 했네요. 그럼 이 서치 부분을 앱솔루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비는 렐러티브가 되겠죠. 이 렐러티브 안에서 앱솔루트가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겠습니다. 그건 serve.css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었죠. 아까 내비게이션이 기준이었다. serve.css에서는 그래서 포지션 렐러티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치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가고 라이트로 가게 됩니다.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죠. 근데 요 인풋만 디자인을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서버에서의 인풋은 가로가 208 10.4가 되고 그러면 요 인풋의
요걸 복사를 해서 style.cs 있는 걸 복사를 해서 10.4 똑같네요. 가로 크기는. 높이도 보겠습니다. 35.57 1점 똑같네요. 그럼 가로 세로 똑같고 레디우스도 똑같겠죠? 그다음에 아이콘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콘 위치만. 그러면 아이콘 위치를 왼쪽으로 가야 되고 텍스트도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여기에서 57.83 떨어졌죠? 그러면 57.83 2.8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플레이스 홀더에서 수정을 해야겠죠? 2.8915 요만큼이 떨어졌습니다. 센터가 아니라 레프트로 바뀝니다. 자, 이미지도 좌측으로 왔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움직여야 될 겁니다. 자, 위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24.8이네요. 1.24 왼쪽으로 1.24 REM에다가 가운데로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글씨 써줄 때도 여기서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글씨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보게 되면, 그래서 텍스트 인덴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플레이스홀더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인덴트를 똑같이 넣어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글씨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액티브가 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넌이 되죠. 액티브는 백그라운드 넌인데 이건 백그라운드 이미지 넌이 되면 또 안 돼요. 액티브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클래스 액티브가 안 붙게, 액티브가 붙더라도 여기에서는 이미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넌이 안 되는 거예요. 넌이 안 되고 URL을 똑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넣어서 안 없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써도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헤더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안이. 이제 앞으로 서브 페이지 만들 때는 이 헤더 그대로 가져가게 될 거고요. 분리를 좀 시켰죠. style.css와 sub.css 각각 분리를 시켜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HTML 부분 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밑에 리스트 부분이 있죠. 지금 제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메인에 각각의 섹션이 하나의 섹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나의 섹션에 제목과 내용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스트가 썸네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요거를 더 본다 또는 각각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IMG 요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 serve.html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요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메인 요소에 하나의 섹션이 들어가게 되고, 이 섹션에서 위에 정보 영역과 밑에 영역과 각각 다른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복사하겠습니다. 체크해서 한 칸 띄어서 줄내림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제목, 내용 순서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 썸네일을 각각 넣어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얘가 커지거나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큰 이미지부터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썸네일 해주고 img 요소. 그래서 요 부분은 이미지스에 2번이었나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었죠.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하고요. 그 안에 이미지를 좀 넣을게요. 클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각각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체 텍스트를 넣었는데 이거는 이미지 1, 2, 3, 4 하겠습니다. 현재 설명이 없고 전부 다 영문이기 때문에 좀 표현하기 힘들 걸로 보아서 대체 텍스트를 이렇게 계속 바뀌게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제 여기 변하게 할 거고, 여기 마크 표시 하나 있죠? 이 마크 표시가 의미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크 표시도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래스 마크라고 하고요. 클래스 썸네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rcu mark.png 이미지스 폴더에, 자, 화면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앱솔루트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겹쳐지게 된 거죠. 그러면 서브는 사실 앱솔루트가 아니에요. 근데 디자인을 보면 그대로 밑에 떨어지는 형태이고 배경이 없기 때문에 앱솔루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헤더가 앱솔루트지만 사실 서브에서는 앱솔루트가 아니다. 그리고 가로 크기가 있기 때문에 마진형 오토로 주면 되겠죠. 앱솔루트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진형 오토를 주고요. 트랜스폼도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얘는 인덱스 전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다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메인만 마진형 오토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이 더보기 버튼 한번 만들어 줘야겠죠. 다시 내려가서 아티클의 더보기, 이 상태에서 더보기이기 때문에 A 요소 클래스 mor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사이드로 숨긴 텍스트 해줄 거고요. 그래서 더보기 more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건 배경 처리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요 밑에 리스트 부분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티클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ULLI 해서 제목부터 숨김으로 넣겠습니다. 뉴스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각각 페이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A 요소로 코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썸네일, 그리고 프로필 각각 따로 이동하죠. 전체적으로 클릭하는 건 얘를 클릭하나 얘를 클릭하나 얘를 클릭하나 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프로필을 클릭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아요. 프로필 정보를 본다던가 어떻게 다른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 A 요소는 따로 안에 있는 정보고 프로필은 또 밖에서 또 따로 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정보는 이쪽에다가 넣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요 파일명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체 텍스트 해야죠. 뭐 존이라고 했습니다. 존. 뭐 프로필 이름에 그 이름이 들어가겠죠. 이 프로필 자체가 이 닉네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 리스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부터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피규어 캡션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피규어로 코딩하겠습니다. 피규어 해서 일단 img를 넣고요. 그 img 명은 이미지스에, 이것도 임시 이미지이기 때문에 3번으로 저희가 좀 슬라이스 해놨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흰색 영역이기 때문에 그 보도 레디우스는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전체로 들어갈 거고, 여기 사이에서 Y축 중앙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피그 캡션으로 설명 요소이기도 하고요. 피그 캡션 자체가 중앙으로 오게 할 거고요. 굵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트롱으로 각각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도 사실 다 똑같아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실무하시더라도 이 텍스트 부분은 굳이 따로 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 자체도 배경을 할 거예요. 요거 피규어 캡션에 배경을 넣을 거고, 이 자체도 각각 피규어 캡션에서 제어할 겁니다. 그리고 피규어 캡션 자체가 흰색일 거고요. 이건 앱솔루트가 되겠죠. 얘가 그대로 있고 얘가 앱솔루트 되고 얘가 렐러티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쭉 나열이 돼야겠죠. 총 개수가 좀 5개인가요? 네, 5개네요. 5개를 넣겠습니다. 요거를 컨트롤 쉬프트 D 둘, 셋, 넷, 5개 복사해서 넣고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고요. 사실 이미지 슬라이스 할 때 모서리가 둥글게 슬라이스 됐는데 업로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진 않겠죠.
이렇게 둥근 모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CSS를 한 번 더 둥글게 해주셔야 돼요. 이미 둥글게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프로필도 마찬가지고요. 프로필 사진이 정사각형일지 직사각형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이즈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CSS 부분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브 페이지 완성을 서브 페이지 웹 버전만 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HTML 코딩을 하실 때 디자인은 그대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개발팀에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더미 이미지, 그러니까 임시로 넣은 이미지들은 다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다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만 좀 CSS로 구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차피 날아갈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DB로에서 화면을 출력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굳이 지금 퍼블리싱한 자료들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용으로 이 코딩된 화면을 개발되지 않고 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용으로 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지를 학기로만 다 몰아서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인한 그대로 여러 가지 이미지 다 자르셔서 다 표현해 주시는 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용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다 자르실 필요 없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CSS 웹 버전, CSS와 JS 이제 마무리해서 반응형의 웹 버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블로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맞춤형 UI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CSS가 좀 부족하거나 스크립트 부족할 때 복사 붙이기 하기 정말 바빴거든요. 메뉴인데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것을 작동하는 메뉴를 찾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뭔가 좀 힘든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20년간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국내 맞춤형 메뉴들을 한 곳에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서브 메뉴, 탭 메뉴 등의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의 스타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을 이번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이트,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웹도 포함이죠. 그리고 반응형 웹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리소스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코드 한 줄 한 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다른 팀과의 협업에 대한 내용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기초 서적은 아니고요. HTML, CSS, jQuery 등을 기초를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시리즈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시리즈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셔서 훑어보시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도 많이 있고요. 표현 기법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